이번 시간에는 그 경제 지표 해설 관련해 가지고요. 잠시 한번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경제 지표는 다양한 게 많죠. 뭐 GDP, GNP도 있고요. 금리도 있는데 금리 지표로가 한국은행 같은 데 가면 100가지 지표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내놓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일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장 친숙한 GDP, GNP를 첫 시간에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물론 고등학교 시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계속 경기지표 관련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기지표를 가지고 실생활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과 경기지표. 오늘은 한 비교 시점이 무엇인지, 비교 시점 되게 중요하죠. 비교 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저효과가 뭔지, 지표를 보면서 봐야 될 중요한 어떤 개념들, 명목 GDP와 실제 GDP, 그리고 GDP 구성 항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GNP와 GNI와 GDP, 그리고 GDP 성장률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시점이라는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정기비냐 전년 동기비냐의 증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계를 보실 때 정기비냐 전년 동기비냐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기비는 바로 옆에 3, 4분기, 4, 4분기의 증가율,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년 동기비는 뭐 2018년 3, 4분기, 3, 3분기, 4, 3분기 하고요. 3분기 2019년 3분기,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비는 단기적 변화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절 요인이 완벽한 제거 어렵죠. 계절 요인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년 동기비는 추세 확인, 추세를 확인해야 전년 동기비를 씁니다. 현재 시점과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를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통계를 보시면 이걸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정기비인지 전 동기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비교 대상 시점의 현상이 현재 상황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뭐 그런 왜곡되는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과연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 총생산인데요. 잘 보시면 국내 총생산이죠. 과연 이 시기랑 2003년, 2014년 시기에 어느 게 더 경기가 더 좋아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더 좋을까요? 예, 2014년 경기가 더 좋았나 이건데? 14년에?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고 있죠.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네. 2000, 여기는요, 이 시기는 경기가 바닥을 치는 시기다 보니까, 원체 바닥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2014년 경기가 좋아지게 착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2010 여기 요 시점에는 원체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확 떨어져, 조금만 안 좋아지면 확 떨어져 버리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여기 2003년 요 시기 결국 뭐 이렇게 2%까지 떨어졌지만, 이때가 어찌 보면 더 경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저효과. 너무 앞단에서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도 좋아져 보이고요. 너무 앞단이 좋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결국은 제가 봐도 2003년이 더 경기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앞단의 경제 상황, 이 앞에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이 앞에서 상황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면 2003년이 더 경기가 더 좋았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많이 길어졌는데, 딱 한번 이제 실제 명목 GDP와 실제 GDP를 알아볼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 GDP는 제가 여러분 설명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뭐 시장 가치를 합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명목 GDP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 이제 그러니까 명목 GDP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고요. 실제 GDP는 일반적 GDP는 실제 GDP가 일반적인 GDP인데 기준연도 가격, 그러니까 뭐 2015년도 가격이 기준이다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 명목 GDP는 뭐
상승률이 반영됐으니까 해당 연도의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2019년이면 실제 GDP 2015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지만 명목 GDP는 2019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2015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9년의 그 해당 연도 가격이니까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하고 차이인데 뭐 농담 삼아 GDP 디플레이터만 이렇게 봐도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물가 상승률 반영됐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뭐 이거 GDP는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넘어가고요. 자, 명목 GDP와 실 GDP의 어떤 뭐 여러분들 차이 뭐라 할까요? 그 흐름을 좀 이렇게 보는데 보시다시피 2015년을 기준 100이라고 되어 있죠. 2015년 100이 되어 있는데 2015년이 100이죠 지금. 2015년을 100으로 해서 뭐 이 정도 되겠죠. 지금 디플레이터가 계속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가 이게 보면 어찌 보면 디플레이터 자체가 물가 상승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터가 이런 형태로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그러겠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던 크게 이런 형태로 뭐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GDP 이런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다. 우리 디플레이터가 보시면 되고요. 크게 뭐 중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면 GDP 구성 항목을 한번 볼게요. GDP 구성 항목에 과연 뭐가 있냐? 보시면 GDP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산 분배 지출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생산 분배 지출로 봤을 때 저는 이 생산하고 지출 이 두 부분을 참 잘 중시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GDP 보면 생산 쪽에서 보면 농업, 광공업, 제조업 뭐 이렇게 구성 항목 이렇게 이게 좀 한국은행 데이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실제적 구성 항목이 이렇게 되고 지출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보시다시피 이게 하나의 3면의 등가 붙이기라는데 요 국내 총생산 요거 분배된 거 그 지출된 요 세 가지가 똑같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여러분들이 뭐 경기 상황을 알고 싶은 중요한 데이터는요. 제가 보니까 생산 쪽에 있는 이 2013년 기준입니다. 뭐 이건 지출 쪽에 있는 이게 아마 한국은행에서 매 그 공시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데이터를 주니까 공시 한국은행 가시면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요. 분기마다 이게 자료 주거든요. 이런 걸 한번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구성 항목의 어떤 비율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GDP 구성 항목 중에 보시면 제일 높은 게 뭐죠? 제가 보시면 제일 높은 게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그죠? 서비스업 제일 높고 업종 중에 업종으로 보면 그 다음이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업이 굉장히 이 GDP 구성 항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서비스업 자체가. 그죠?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이 뭐 제조업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비스는 또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성하고 연관성을 보려면 이 제조업이나 건설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GDP와 GNI 볼게요. GNI 개입도 나오는데 GDP는 뭐부터 GNI가 뭐냐? GNI는 이제 GNI는 국외 순수 취요소 소득이라고 하는데 자, 실질 국민 총소득이죠. 교육 조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실질 국내 총생산 GDP에다가 실질 무역 손실 플러스 실질 국외 순수 취요소 소득까지 합친 게 GNI라고 그럽니다. NNI는 여기서 GNI에다가 자본 소모를 뺀 거고 국민 NI는 여기 국민 순소득에다가 생산 및 수입세를 한 거. GNI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끔씩 그게 이제 나오니까 언론에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나오네요. 이제 GDP가 이제 업종별 기여도가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인데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제조업이 되게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실제적으로 실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증감률인데 이게 증감률이 높은 이런 경우 이게 어디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어디 가서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게 제조업이 안 좋아지니까 확 떨어지죠. 이렇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자체가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이 분홍색 배 있다 커지잖아요. 그죠? 제조업 서비스에 그만큼 중요한데, 그죠? 최근에 제조업 서비스 주도, 근데 최근 들 건설업계도, 원래 이 서비스와 제조업 두 개가 기여를 하지만, 건설업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건설업. 이 건설업이 좀, 거의 건설업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기여도가. 최근에는. 보십시오. 최근에 거의 기여도가 보이진 않고 거의 마이너스까지 돼버렸네요. 그죠? 그만큼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원래 서비스 제조, 그 다음 건설 1인 형태로 경기 성장률 주도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건설업 자체가 원치 않다 보니까 거의 뭐 보이지 않아요. 보면. 기여도가.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 지출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아가지 생산 쪽에서 어떻게 되냐 했지만 지금 지출 부분인데, 지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시다시피 보시면 이 녹색 부분 설비 투자 부분하고요, 건설 투자 부분, 이 파란색 부분 설비하고 건설 투자가 완전 내리막길이죠. 지금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하락하고 민간 소비도 답보상태 어떻게 GDP 유지하죠? 내가 적어놨죠. 바로 이긴 보이진 않지만 정부 소비가 되어줘 줘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민간 소비도 별로 안 좋잖아요. 빨간색. 정부 소비 분야가 올라가 줘야지만 GDP 성장률 지출 부분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 지출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정부 최종 소비. 물론 정부 최종 소비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적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게 정부 소비가, 한번 보자. 이 정부 소비가 커져줘야 돼요. 민간 소비가 원래 높아야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민간 소비가 안 되잖아요, 지금요. 민간 소비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죠? 민간 소비가 안 되니까, 민간 소비가 자꾸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정부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런 케이스처럼 1.2까지 올려버렸죠. 여기서 이게 정부 투자를 좀 여기서 늘렸죠. 여기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민간 소비가 안 되는 경우는 정부의 소비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